안녕하세요.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시험을 함께 준비하는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험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 기출문제에 나온 조항만 골라서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산업안전기사와 산업안전지도사 시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필요한 이유? 여러분,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산업안전보건법만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시행령까지 봐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령 없이는 시험 합격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산업안전기사 필기시험은 전체 100문항 중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 과목에서 20문항이 출제됩니다. 이 20문항의 대부분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 수준의 구체적인 숫자와 기준을 묻습니다. 예를 들어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상시근로자 몇 명 이상인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몇 개월마다 열어야 하는가 같은 문제입니다. 이 숫자들은 모두 시행령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산업안전기사 실기시험은 필답형으로 진행됩니다. 빈칸을 채우거나 항목을 서술해야 하는데 이때 정확한 용어와 세부 기준이 없으면 감점을 받게 됩니다. 모든 답의 근거가 바로 시행령에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산업안전지도사 시험은 한 단계 더 깊게 물어봅니다. 1차 필기에서는 선택형과 단답형으로, 2차 실기에서는 서술형으로 시행령의 내용을 풀었어야 합니다. 시행령을 모르면 답을 쓸 수가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무엇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몇 명이면, 얼마짜리면, 어떤 조건이면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합니다. 시험에서 묻는 것은 바로 이 구체적인 기준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전체 시행령 119개 조항 중에서 실제 시험에 출제된 53개 조항만 뽑아서 설명해 드립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합격에 꼭 필요한 내용에 집중하겠습니다. 2부 법규 위계도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위치.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림은 대한민국 산업안전 및 위험성 평가 관련 법규 위계도입니다. 피라미드 모양으로 생긴 이 그림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피라미드는 위로 올라갈수록 효력이 강하고 일반적인 규범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올수록 구체적이고 실행적인 지침이 됩니다. 왼쪽 화살표를 보시면 위가 상위 법규, 일반적 포괄적 효력, 아래가 하위 법규, 구체적 실행적 지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피라미드 맨 꼭대기는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근본 원리를 담은 모든 법의 최상위 규범입니다. 그 바로 아래 두 번째 층이 법률 단계입니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11번 산업안전보건법, 12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이 두 법은 국회가 만들고 대통령이 공포하는 가장 강력한 의무 규범입니다. 화면 오른쪽 말풍선을 보시면 산업안전보건법은 147조 중 147개, 즉 전체 조항을 기출로 다루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은 16조 중 16개 전부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황금색 층이 대통령령, 즉 시행령입니다. 21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2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여기에 속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바로 이 21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입니다. 화면 왼쪽에 53, 119라고 적힌 말풍선이 보이시나요? 이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체 119개 조항 중에서 기출문제에 나온 빈출 조항이 53개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53개 조항에 집중해서 공부합니다. 그 아래 네 번째 주황색 층은 불용 단계입니다. 31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과 32번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 여기에 있습니다. 맨 아래 5번째 빨간색 층은 고시와 지침입니다. 41번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이 대표적입니다. 이 위계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기억하세요. 상위 법규는 하위 법규보다 우선합니다. 하위 법규는 상위 법규에 어긋나는 내용을 정할 수 없습니다. 피라미드 순서를 외워두시면 시험에서 바로 쓸 수 있습니다. 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지침.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기출문제 조항을 하나씩 해설하겠습니다. 3부 기출문제 조항별 해설 및 풀이. 3부에서는 기출문제에 나온 53개 조항을 그룹별로 설명하고 바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중요한 숫자와 키워드는 꼭 메모해 두세요.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체 조항 목록입니다. 제10조 공표대상 사업장. 제10조는 공표대상 사업장을 정한 조항입니다.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한 기업 이름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창피함을 통해 기업이 스스로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취지입니다. 공표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5가지입니다. 첫째,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둘째, 사망만 인율, 즉 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자 수 비율이 같은 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셋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넷째,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다섯째,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숫자 연간 2명 이상, 3년 이내 2회 이상. 이 두 숫자를 1명, 1회로 바꿔서 오답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출문제 풀이 1번. 문제 공표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조건이 아닌 것은? 기사 필기. 보기 1. 사망재해자가 연간 1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보기 2. 사망만 인율이 규모별 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보기 3.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보기 4.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정답은 1번입니다. 공표 대상은 사망자가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1명은 기준 미달입니다. 기출문제 풀이 2번. 문제 공표 대상 사업장의 요건을 3가지 쓰시오. 기사 실기. 정답. 첫째,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둘째, 사망만 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이상인 사업장. 셋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제11조 도급인이 지배 관리하는 장소. 제11조는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하는 위험장소를 열거한 조항입니다. 도급인이란 일을 외부 업체에 맡긴 원청 사업주를 말합니다.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외부 업체 근로자가 다치면 도급인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시행령에서 정한 위험장소는 총 15가지인데 시험에 자주 나오는 핵심 장소를 10가지 정리해드립니다. 하나, 토사, 구축물, 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둘,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셋,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넷,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다섯,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여섯, 집안을 굴착하거나 발파 작업을 하는 장소. 일곱, 엘리베이터 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8. 성면이 붙어있는 물질을 파쇄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9.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감전 위험이 있는 장소. 10.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기억하기 어려우시면 위험 유형별로 묶어보세요. 붕괴 위험, 추락 위험, 감전 위험, 낙하비례 위험. 이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면 훨씬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 풀이. 문제 도급인이 지배 관리하는 장소 중 안전보건 조치가 필요한 장소를 5가지 쓰시오. 기사 실기. 정답. 첫째,
토사구축물 붕괴 우려 장소. 둘째, 기계기구 전도 무너짐 우려 장소. 셋째, 안전난간 설치가 필요한 장소. 넷째, 비계거 푸집 설치 해체 장소. 다섯째, 건설용 리프트 운행 장소. 제13조 이사회 보고 승인 대상 회사 및 안전보건계획 내용. 제13조는 대표이사가 이사회에 안전보건계획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회사의 기준을 정합니다. 대상 회사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둘째, 건설업 시공능력 순위가 상위 1,000위 이내인 건설회사.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는 안전보건계획의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하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둘,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 인원 및 역할. 셋,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넷, 전년도 활동 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기억할 숫자, 상시근로자 500명, 시공능력 1,000위 이내. 기출문제 풀이 1번. 문제 이사회 보고 승인이 필요한 회사의 요건을 두 가지 쓰시오. 기사실기. 정답. 첫째,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둘째, 건설업 시공능력 평가 순위 상위 1,000위 이내인 건설회사. 기출문제 풀이 2번. 문제 이사회에 보고 승인받아야 하는 안전보건계획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도사 필기. 보기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보기 2. 조직 구성, 인원 및 역할. 보기 3. 예산 및 시설 현황. 보기 4. 근로자 개인별 건강검진 결과. 정답은 4번입니다. 근로자 개인별 건강검진 결과는 이사회 보고 항목이 아닙니다. 제14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선임. 제14조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기준을 정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에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제조업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이면 선임해야 합니다. 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이면 선임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선임하면 권한, 시설, 장비,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야 합니다. 기출문제 풀이. 문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사 필기. 이 문제는 별표 2의 기준과 다른 숫자를 끼워 넣어 출제됩니다. 제조업 기준 50명을 30명으로, 건설업 기준 20억 원을 10억 원으로 바꾸는 방식입니다. 별표 2의 주요 업종별 기준 숫자를 확인해 두세요. 제15조 관리감독자의 업무. 제15조는 관리감독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정한 조항입니다. 관리감독자란 현장에서 직접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 팀장, 반장, 현장소장 같은 직위입니다. 시행령에서 정한 관리감독자의 업무는 6가지입니다. 첫째,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둘째, 작업복, 보호구,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 사용에 관한 교육 지도. 셋째,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및 응급조치. 넷째,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의 확인 감독. 다섯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의 지도조언의 협조. 여섯째, 위험성 평가 시 유해 위험 요인 파악 및 개선 조치 시행에 참여. 기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점검, 교육, 보고, 정리, 협조, 참여. 이 6개 동사를 먼저 외워두세요. 기출문제 풀이 1번. 문제관리 감독자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사 필기. 보기 1. 기계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보기 2. 산업재해 발생 시 응급조치 및 보고. 보기 3. 근로자 채용 및 해고 결정. 보기 4.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 정답은 3번입니다. 채용과 해고는 관리 감독자의 업무가 아닙니다. 기출문제 풀이 2번. 문제관리 감독자의 업무 5가지를 쓰시오. 기사실기. 정답. 첫째,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둘째, 보호구방호 장치의 점검과 착용 사용 교육 지도. 셋째,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및 응급조치. 넷째,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 확인 감독. 다섯째, 위험성 평가 시 유해 위험 요인 파악 및 개선 조치 참여. 제16조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신고 기한. 제16조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기준과 선임 방법을 정합니다. 전담 배치 기준.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에서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건설업에서 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 토목공사업은 150억 원 이상. 공동선임 기준.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장이 같은 시군구 지역이거나 사업장 간 거리가 15km 이내이면 한 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습니다. 이때 상시근로자 합계는 300명 이내여야 합니다. 신고 기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출문제 풀이 1번. 문제 안전관리자 공동 선임이 가능한 사업장 간 거리 기준은 기사 필기. 정답 15km 이내. 기출문제 풀이 2번. 문제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며칠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가? 기사 실기. 정답 14일 이내. 제18조 안전관리자의 업무. 제18조는 안전관리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정합니다. 시험에서는 주요 업무 4가지를 쓰라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핵심 업무를 정리합니다. 첫째,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둘째, 안전인증 기계기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셋째,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넷째, 사업장 순회 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다섯째, 산업재해 원인 조사 분석 및 재발 방지 기술적 보좌. 여섯째, 산업재해 통계의 유지 관리 분석 보좌. 안전관리자의 업무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보좌 및 지도 조언입니다. 안전관리자는 직접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와 관리 감독자를 보좌하는 역할입니다. 기출문제 풀이 1번. 문제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사 필기. 보기 1.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보기 2. 사업장 순회 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보기 3. 근로자 채용 면접 실시. 보기 4. 산업재해 통계 유지 관리 분석 보좌. 정답은 3번입니다. 채용 면접은 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아닙니다. 기출문제 풀이 2번. 문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4가지 쓰시오. 기사 실기. 정답. 첫째,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둘째, 사업장 순회 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셋째, 산업재해 원인 조사 분석 및 재발 방지 기술적 보좌. 넷째,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유지 관리 분석 보좌. 제19조 안전관리자 업무의 위탁. 제19조는 안전관리자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합니다. 핵심 기준.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은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안전관리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기억 방법 300명 미만이면 위탁 가능, 300명 이상이면 전담 배치 의무. 기출문제 풀이. 문제 안전관리자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장 기준은 기사 실기. 정답.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 제21조 보건관리자의 자격. 제21조는 보건관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 기준을 정합니다. 구체적인 자격은 별표 6에 있습니다. 주요 자격.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관리기사, 대학에서 산업보건 또는 보건위생학을 전공한 졸업자. 기출문제 풀이. 문제 보건관리자의 자격으로 틀린 것은 기사 필기. 보기 1. 의사. 보기 2. 간호사. 보기 3. 산업위생관리기사. 보기 4. 일반 행정학과 졸업자. 정답은 4번입니다.
일반 행정학과 졸업은 보건관리자 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22조 보건관리자의 업무. 제22조는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정합니다. 주요 업무 4가지. 첫째, 건강진단 결과 검토 및 조치 건의. 둘째, 근로자 건강관리. 셋째, 작업 환경 측정 결과 검토. 넷째,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추가로 보건관리자가 의사나 간호사인 경우에는 가벼운 부상 치료, 응급처치, 질병자 요양지도 등 의료행위도 할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 풀이. 문제 보건관리자의 업무 중 4가지를 쓰시오. 기사 실기. 정답. 첫째, 건강진단 결과 검토 및 조치 건의. 둘째, 근로자 건강관리. 셋째, 작업 환경 측정 결과 검토. 넷째,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제24조 제25조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선임 대상 및 업무. 제24조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 기준을 정합니다.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는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상대적으로 작은 사업장을 위한 제도입니다. 선임 대상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 단,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분뇨 처리업 등 특정 업종에만 해당합니다. 제25조의 주요 업무. 안전보건교육 보좌, 위험성 평가 보좌, 작업환경 측정 보좌, 건강진단 보좌, 산업재해 통계 기록 보좌, 보호구 적격품 선정 보좌. 기출문제 풀이. 문제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선임 대상 규모는 기사 필기. 정답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 제28조 안전관리 전문기관 등의 지정 취소 사유. 제28조는 안전관리 전문기관이나 보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합니다. 주요 취소 사유. 첫째, 안전관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둘째,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수탁을 거부한 경우. 셋째, 위탁받은 업무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 넷째, 비치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다섯째, 업무 수행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경우. 여섯째, 관계 공무원의 지도 감독을 거부한 경우. 기출문제 풀이. 문제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지도사 필기, 키워드 거짓 서류 작성, 업무 수탁 거부, 금품 수수, 감독 거부. 이 4가지가 핵심 취소 사유입니다. 제29조 제31조 산업보건의 선임 및 직무. 제29조는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기준을 정합니다. 기준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장, 예외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한 경우 또는 보건관리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두지 않아도 됩니다. 산업보건의의 주요 직무는 제31조에서 정합니다.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조치, 근로자 건강장애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기출문제 풀이. 문제 산업보건의 선임 대상 기준은 기사 필기. 정답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장. 제32조 제33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해촉. 제32조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관한 조항입니다. 임기 2년 연임 가능. 위촉 대상. 근로자 대표가 추천한 사람, 노동조합 추천자, 사업주단체 추천자, 산업재해 예방 관련 단체 추천자 등. 주요 업무. 위험 요인 파악 및 개선 요청, 법령 위반 신고, 급박한 위험시 작업 중지 요청, 안전수칙 준수 지도, 안전보건 의식 고치 활동. 제33조는 해촉 사유를 정합니다. 사망사직 퇴직, 업무 태만, 위촉 요건 미충족, 직무 관련 부정행위, 질병으로 업무 수행 곤란 등이 해촉 사유입니다.
기출문제 풀이 1번. 문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임기는? 기사 필기. 정답 2년 연임 가능. 기출문제 풀이 2번. 문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도사 필기. 보기 1. 사직한 경우. 보기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보기 3.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보기 4. 사업주가 감독관의 건의를 거부한 경우. 정답은 4번입니다. 사업주가 건의를 거부하는 것은 감독관의 해촉 사유가 아닙니다. 제34조, 제35조, 제37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중요 사항을 노사가 함께 심의 의결하는 기구입니다. 제34조 구성 대상. 별표 9에 따라 대부분의 업종에서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이면 구성해야 합니다. 일부 업종은 50명 이상이면 구성해야 합니다. 제35조 구성 방법. 핵심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근로자위원. 근로자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 사용자위원. 사업 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부서장. 제37조 회의 방법.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즉 연 4회 이상 개최해야 합니다.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합니다. 의결 조건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입니다. 기출문제 풀이 1번. 문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횟수는? 기사 필기. 정답 분기마다 1회 이상, 즉 연 4회 이상 개최. 기출문제 풀이 2번. 문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 조건은? 지도사 필기. 정답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기출문제 풀이 3번. 문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시 근로자위원회 자격을 쓰시오. 기사 실기. 정답. 첫째, 근로자 대표. 둘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있는 경우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셋째,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제42조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장을 정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새로운 설비나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 위험성을 미리 평가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문서입니다. 착공 15일 전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대상 첫 번째, 제조업 사업장. 전기전격 용량 300kW 이상의 기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대상 업종은 별표 10에 있습니다. 금속가공업, 화학제품 제조업 등이 해당합니다. 제출 대상 두 번째, 건설공사. 지상 높이 31m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 기억할 숫자 300kW, 31m, 3만 제곱미터, 10m, 착공 15일 전. 기출문제 풀이 1번. 문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공사가 아닌 것은? 기사 필기. 보기 1. 지상 높이 31m 이상 건축물. 보기 2.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보기 3.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 보기 4. 연면적 500제곱미터 소규모 창고 신축. 정답은 4번입니다. 소규모 창고는 기준 미달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기출문제 풀이 2번. 문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제조업종을 3가지 쓰시오. 기사 실기. 정답. 첫째,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둘째,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셋째,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제43조, 제44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및 내용. 제43조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장 기준을 정합니다. 영어로 PSM, 즉 Process Safety Management라고 합니다. 대상은 인화성 가스나 독성 물질 등을 규정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입니다. 인화성 가스 200톤 이상, 인화성 액체 5,000톤 이상 등이 기준입니다. 제44조는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4가지 핵심 내용을 정합니다. 첫째, 공정안전자료. 둘째, 공정위험성 평가서. 셋째, 안전운전계획. 넷째, 비상조치계획. 쉽게 기억하는 방법 공정, 안전, 비상. 첫 글자만 따면 공공안비입니다. 기출문제 풀이. 문제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4가지 쓰시오. 기사실기. 정답. 첫째, 공정안전자료. 둘째, 공정위험성 평가서. 셋째, 안전운전계획. 넷째, 비상조치계획. 제46조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제46조는 안전보건진단의 종류를 정합니다. 안전보건진단은 3가지 종류입니다. 첫째, 종합진단. 안전과 보건 전반을 함께 점검합니다. 둘째, 안전진단. 기계, 설비 등 안전 분야를 점검합니다. 셋째, 보건진단. 작업 환경, 건강 분야를 점검합니다. 시험에서는 없는 종류를 끼워 넣어 오답을 만듭니다. 종합, 안전, 보건, 이 3가지만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기출문제 풀이. 문제 안전보건진단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사 필기. 보기 1. 종합진단. 보기 2. 안전진단. 보기 3. 보건진단. 보기 4. 위험성진단. 정답은 4번입니다. 위험성진단이라는 종류는 없습니다. 제52조, 제53조 안전보건총괄 책임자 지정 및 직무. 제52조는 안전보건총괄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도급사업의 기준을 정합니다. 기준. 도급인 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 단, 선박 제조나 보일러, 제조 등 특정 업종은 50명 이상이면 지정해야 합니다. 제53조는 안전보건총괄 책임자의 직무를 정합니다. 주요 직무 5가지. 첫째, 위험성 평가 실시. 둘째, 작업장 순회 점검. 셋째, 관계수급인 안전보건교육 지원. 넷째, 안전관리비 관계수급인 집행감독. 다섯째, 산업재해 발생 위험 시 작업 중지. 기출문제 풀이 1번. 문제 안전보건총괄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도급사업의 기준은 기사 필기. 정답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선박보일러 제조업은 50명 이상. 기출문제 풀이 2번. 문제 안전보건총괄 책임자의 직무를 3가지 쓰시오. 기사 실기. 정답. 첫째, 위험성 평가 실시. 둘째, 작업장 순회 점검. 셋째, 산업재해 발생 위험 시 작업 중지. 제56조, 제57조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및 업무. 제56조는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기준을 정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여러 건설공사가 동시에 진행될 때 총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합니다. 제57조는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를 정합니다. 각 공사의 작업이 혼재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고 수급인의 안전조치를 파악하며 작업 시기, 내용, 안전조치를 조정합니다. 기출문제 풀이. 문제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요건과 업무를 기술하시오. 지도사 실기. 정답. 선임 요건 같은 장소에서 시행되는 총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 업무 작업 혼재로 인한 위험 방지, 수급인 안전조치 파악, 작업 시기 내용 안전조치 조정. 제59조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제59조는 건설재해 예방 전문 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건설공사 기준을 정합니다. 기준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 토목공사업의 경우 150억 원 미만이 기준입니다. 기억방법 1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 1과 120 사이. 기출문제 풀이. 문제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대상을 쓰시오. 기사실기. 정답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 토목공사업의 경우 150억 원 미만. 제67조, 제68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범위 및 교육 대상. 제67조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범위를 정합니다. 줄여서 특고라고 합니다. 특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사실상 일하는 방식이 근로자와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직종: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조종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 종사자, 퀵서비스 배달원,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제68조는 안전보건교육 대상이 되는 특고, 직종을 정합니다. 최초로 노무를 제공할 때 2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기출문제 풀이. 문제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직종으로 묶인 것은 지도사 필기. 정답의 핵심: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조종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 종사자. 이 5가지가 대표적인 특고 직종입니다. 제70조 방호조치 대상 유해위험기계기구. 제70조는 방호조치를 해야 하는 기계기구를 정합니다. 구체적인 대상은 별표 17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호조치 대상: 예초기, 원심기, 공기압 축기, 금속절단기, 지게차, 포장기계. 이 기계들에는 방호덮개, 방호울, 방호망 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기출문제 풀이. 문제 방호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위험기계기구를 4가지 쓰시오. 기사실기. 정답: 예초기, 원심기, 공기압 축기, 금속절단기. 제74조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설비. 제74조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기구 설비를 정합니다. 구체적인 목록은 별표 18에 있습니다. 안전인증 대상 기계: 프레스,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기계는 제조, 수입, 판매, 사용이 모두 금지됩니다. 기출문제 풀이. 문제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설비를 4가지 쓰시오. 기사실기. 정답: 프레스,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제77조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 설비. 제77조는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해야 하는 기계기구를 정합니다. 안전인증 대상보다 위험도가 낮은 기계들입니다. 대표적인 자율안전확인 대상: 연삭기, 연마기,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분쇄기, 컨베이어, 공작기계.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의 차이. 안전인증은 국가가 심사해서 인증을 줍니다. 자율안전확인은 제조자 스스로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신고합니다. 기출문제 풀이. 문제의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사필기. 보기 1. 연삭기. 보기 2. 산업용 로봇. 보기 3. 곤돌라. 보기 4. 컨베이어. 정답은 3번입니다. 곤돌라는 안전인증 대상이지 자율안전확인 대상이 아닙니다. 제78조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 설비. 제78조는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계기구를 정합니다. 대표적인 안전검사 대상: 프레스,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크레인, 국소배기장치. 검사주기. 대부분의 기계는 설치 후 3년 이내에 최초 검사를 받고 이후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기계는 6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출문제 풀이.
문제 프레스와 리프트의 안전검사 주기를 쓰시오. 기사 실기. 정답. 설치 후 3년 이내 최초 검사, 이후 매 2년마다 정기 검사.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6개월마다 검사. 제84조 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제84조는 작업장 내 노출 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 유해인자를 정합니다. 구체적인 목록은 별표 25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허용기준 유지 대상 물질: 납, 니켈, 망간, 수은, 시아나수소, 유가크롬, 카드뮴, 황산. 기출문제 풀이. 문제 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로 옳은 것은? 지도사 필기. 정답의 핵심: 납, 니켈, 망간, 수은, 카드뮴 등 중금속 계열 물질들이 주로 해당합니다. 제87조, 제88조, 제조금지 물질 및 허가 대상 물질. 제87조는 제조가 완전히 금지된 유해물질을 정합니다. 별표 22에 있는 대표적인 금지 물질: 황린성냥, 벤지딘, 백성면, 성면 함유 제품 중 함유량 1% 초과하는 것. 제88조는 허가를 받아야 제조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을 정합니다. 별표 23의 대표적인 허가 대상 물질: 디클로로벤지딘, 베릴륨, 비소, 크롬산화연. 금지와 허가의 차이를 기억하세요. 금지 물질은 아예 만들 수 없습니다. 허가 물질은 허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 풀이 1번. 문제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사 필기. 황린성냥, 벤지딘, 백성면이 주요 금지 물질입니다. 목록에 없는 물질이 정답입니다. 기출문제 풀이 2번. 문제 허가 대상 유해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나열된 것은? 기사 필기. 정답의 핵심 디클로로벤지딘, 베릴륨, 비소, 크롬산화연. 제89조, 제90조, 제94조 성면 관련 규정. 성면은 인체에 매우 해로운 물질입니다. 시행령에서는 성면 관련 3가지 규정을 정합니다. 제89조 기관 성면 조사 대상. 건축물 연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철거 해체 전에 기관 성면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94조 성면 해체 제거 전문업자 사용 기준. 성면 포함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성면 포함 설비 길이가 80m 이상인 경우, 파이프 길이가 200m 이상인 경우, 이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된 전문업자를 통해야 합니다. 기억할 숫자: 50제곱미터, 80m, 200m. 기출문제 풀이. 문제 성면 해체 제거업자를 통해 성면을 해체 제거해야 하는 대상을 쓰시오. 기사 실기. 정답. 건축물 성면 포함 면적 50제곱미터 이상, 설비 성면 포함 길이 80m 이상, 파이프 성면 포함 길이 200m 이상. 제99조 유해 위험 작업 근로시간 제한. 제99조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특정 작업의 근로시간을 제한합니다. 고압 작업, 잠암 작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기준 1일 6시간, 일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습니다. 일반 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일주 40시간인 것과 비교하면 유해 위험 작업 종사자는 더 짧게 일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 풀이. 문제 유해 위험 작업 근로시간 제한 기준은? 기사 필기. 정답 1일 6시간, 일주 34시간 초과 금지. 제101조, 제102조, 제104조 산업안전지도사 직무업 무영역 시험 면제. 이 조항들은 지도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특히 중요합니다. 제101조는 지도사의 직무를 정합니다. 산업안전지도사 직무. 공정상해 안전평가지도, 유해위험방지대책평가지도, 위험성평가지도,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작성. 제102조는 업무 영역별 종류를 정합니다. 산업안전지도사는 4분야입니다.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건설안전, 산업보건지도사는 두 분야입니다. 직업환경의학, 산업위생. 제104조는 자격시험 일부 면제 기준을 정합니다.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취득 후 실무 7년 이상인 사람은 1차 필기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 풀이 1번. 문제 산업안전지도사의 업무 영역별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지도사 필기. 보기 1. 기계안전지도사. 보기 2. 전기안전지도사. 보기 3. 환경안전지도사. 보기 4. 건설안전지도사. 정답은 3번입니다. 환경안전지도사라는 종류는 없습니다. 기출문제 풀이 2번. 문제 지도사 자격시험의 1차 면제 대상 기준은 지도사 필기. 정답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취득 후 실무 7년 이상인 자. 4부. 마무리 핵심 정리. 오늘 배운 내용을 핵심 숫자 중심으로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이 숫자들은 시험에 반복해서 나오니 꼭 외워두세요. 공표 대상 사업장 사망자 연간 2명 이상, 보고, 미이행 3년 이내 2회 이상, 이사회 보고, 대상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건설 시공 능력 상위 1천 이내, 안전관리자 전담 배치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건설업 공사 금액 120억 원 이상, 안전관리자 공동 선임 15km 이내, 선임해임 신고 기한 14일 이내,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선임 대상 20명 이상 50명 미만, 산업보건의 선임 대상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임기 2년, 연임 가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 분기마다 1회 이상, 연 4회,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도급 사업장,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총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기술지도계약 대상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착공 15일 전, 높이 31m, 연면적 3만 제곱미터, 깊이 10m, 공정안전보고서 내용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 평가서,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유해 위험작업 근로시간 1일 6시간, 일주 34시간 초과 금지, 성면 해체 제거 기준 면적 50제곱미터, 설비 80m, 파이프 200m 이상, 지도사 업무 영역 기계, 전기, 화공, 건설안전, 직업환경의학, 산업위생, 지도사 시험 면제 기준 기사 취득 후 실무 7년 이상. 오늘 강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내용이었지만 기출문제 중심으로 핵심만 골라서 설명해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를 두세 번 반복해서 들으시면 주요 숫자와 키워드가 자연스럽게 기억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